안녕하세요. 7월 말까지 권리당원에 가입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그래야만 총선에서 권리당원으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. 그리고 전국 단위의 8월의 정당 대회를 대비해서 그 전국 대의원에 대한 그 의문점을 또 정당에 있는 그 전화번호로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죠?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에 당비를 계속 오래전부터 가입을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그 당에서 만든 게시판에 로그인을 하려니까 안 된다고 이런 식의 글을 남기신 분도 있고 또 유튜버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캔디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관리당원이신 분은 게시판에 다 로그인을 해보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정당에 가서 전화번호로 항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. 또 한 가지는 서훈 국정원장이 양정철 씨를 만난 거. 그 사건이 굉장히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더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추진하는 그런 것이 그 소로스의 미국 민주당의 전략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문화적인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미투운동, 여성운동의 과격화 또는 그 성소수자 문제를 사회 이슈화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존재는 한국에서 약 0.2% 정도라고 그러죠. 근데 김수연 작가라고 기억하시는지 몰라요. 이분이 한 몇 년 전에 꽤 오래됐는데 이 성소수자 문제를 완전히 대중 드라마화한 분이 김수연 작가입니다. 연세가 많이 들었죠. 근데 이분은 또한 이명박에 대한 드라마를 써서 이명박을 띄워준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. 전두환을 굉장히 또 한창 뭐라 그러나요? 찬양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데 대해서는 뭐가 옳고 그름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. 돈벌이는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. 그 드라마를 잘 썼으니까요. 그렇긴 하지만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자기가 쓰는 그런 식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좌파다 우파다 이런 뭐 진보다 아니다 이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 그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그런 대중 드라마를 써서 굉장히 그것이 그 이슈화됐던 것이 몇 년 전이에요.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슈화된 다음부터 유명 인사들이 이슈화 하잖아요.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중은 그렇게 그 정신적으로는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요. 그래서 무조건 저 유명한 연예인이 뭐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긍정적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, 그런 것을 사회 심리적으로 볼 때 그 대중심리 연구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그것이 아주 심각한 현상이라고, 그 민주주의를 좀먹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죠. 그렇지만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정치판에 있습니다. 어쨌든 그것은 그것이고요. 제가 왜 국정원 얘기를 하냐면요.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그 국정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그래요.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게 서너 개가 된다고 그러죠. 그래서 그것이 가령 미국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게 세계 통제와 세력이 정권을 잡은 게 가령 십수년이 됐다. 그럼 그 영향 하에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걸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씁니다. 그래서 공무원 자격으로서 모든 정책 방향을 그쪽으로 실무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. 이게 지금 현재 그 트럼프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과 좀 상반되는
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이 하나의 정치 문제화돼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국정원 얘기를 왜 하냐면요. 뭐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그 로마 교황청에서도 이렇게 비밀 정보 조직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.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그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그렇게 발표까지 했었어요. 제가 기억하기로는. 그러니까 모든 게 컴퓨터 작업이 된다는 거죠. 이 얼마나 끔찍한 경찰 국가입니까? 솔직히 저는 이거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고 경찰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현재 박주민 의원이 당원 게시판을 만들었잖아요. 근데 거기 도배된 글들이 이재명 탈당하고 제명하라 뭐 이런 걸로 그거를 도배가 됐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것은 뭔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지금 이런 정치 기획을 누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제 경우는 유튜버들이 지금 많이 뭐 그 뷰어 조작도 하고 있고 누군가인지는 모르죠. 그리고 막 그 좋아요를 하면 눌러지지도 않고 뭐 댓글을 달렸는데 댓글이 날아가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페이스북에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제 경우만 보면은 제가 이제 2일 전에 여기 투데이저고 230을 보세요. 국회에 대해서 봉고만 당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1000명 정도가 봤다 그래 봐요. 그전에는 좀 더 봤죠. 뭐 1500 정도 봤다고 볼 수 있어요. 한번 올리면.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방탄과 바포메트라는 것은 좀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, 제가. 그런데 이제 그건 정보상에 알고 있으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제가 뭐 방탄을 싫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굉장히 그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. 그렇지만 그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런 한국의 K-팝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목적한 바가 뭘까? 이런 거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기획이 나왔을까?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거기 뷰어 수가 868명이에요. 그런데 그 다음 걸 보세요. 채널 A에서 송인배 씨에 대한 거를 보도했다라고 하면은 송인배 하면 어떤 이름이잖아요. 그래도 묵과할 수 없는 이름인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를 하거나 지나치거나 또 관심이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. 근데 492명이 봤습니다. 근데 그 옆에 보면은 12시간 전인데 이거는 14시간 전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900명을 넘게 봤어요. 그 공정재판에 대한 그런 얘기와 당 게시판에 대한 거요. 근데 글쎄요, 이런 것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? 이 유튜브 쪽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? 트럼프에 반대되는 입장이고 세계 통제화 쪽으로 가려는 입장이에요. IT 그룹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성애적인 것에 대한 거를 이제 비판을 올리면 굉장히 그 광고 처리도 안 되고 뷰어도 줄어들고 뭐 이런 반응을 보여요.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경향이 그러니까요. 그런데 말이죠. 제가 이제 박주민 씨가 당원 게시판을 왜 이끌었을까, 왜 열었을까라는 점도 굉장히 그 기획이 이상하다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홍석현 회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하는데요. 그 이유는 중앙일보에 2017년 1월 달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요. 디지털 민주주의로 새 국가를 만들자. 그래서 새 국가론의 리셋,
다시 만든다 이런 소리예요. 리셋은 리셋 코리아라는 거를 행사를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. 그래서 뭔가 지금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어서 꼭 디지털 민주주의로 가야만 새 국가가 된다고 이분은 주장하시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디지털이라는 것은 전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작이 쉽고 진짜 뭐 하나 누르면 그냥 완전히 모든 게 기획되고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경찰 국가로 가는 거란 말이죠.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것이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디지털 경찰 국가로 가자. 이런 소리랑 같단 말이죠.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. 여지껏 겪어온 바로는 그렇죠. 근데 이분이 2017년에 이런 얘기를 한 이후에 더민주당에서 이상하게 뭔가 민주당이 막 확 바뀐 것처럼 자꾸 얘기를 했었죠. 그리고 나서 이 홍석현 회장님께서 왜 삼성 수사에 그 검사한테 폭탄주를 제공했다는 기사가 나타났어요. 그게 작년 12월입니다. 그런데 담당 A 검사는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. 손석희 씨는 내 관심사안이 아니다. 그리고 보도를 안 했어요. 근데 이것을 보도한 사람은 이상호 기자예요.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새 그 이상호 기자가 왜 뉴스 비평을 안 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 그 가수 죽음에 얽힌 그런 얘기에 괜히 얽혀가지고 지금 기자로서 활동을 못하게끔 그렇게 입을 막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. 뭐 의혹도 제기 못하나요? 그렇지 않겠어요. 그런데 이런 관계. 그래서 전체를 지금 누군가 기획을 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심지어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스웨덴과 핀란드, 노르웨이는 안 간 것 같은데 아무튼 핀란드와 스웨덴을 가셨을까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이제 우연히 또 이것도 찾아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. 뭐냐면요. 노벨상 심사위원회는 매년 1월 달에 그 노벨상 추천을 받는데요. 그 가운데 300명을 추려가지고요. 그 7월까지 그 후보들을 압축한대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8월 정도면 한 명을 선정해가지고 스웨덴 왕립 한림원에 후보를 올린답니다. 이해가 가셨죠?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거치고 10월 달에 가면 최종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맨 처음에 2,000명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랬을 때 거기 2,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. 스웨덴 왕립 한림원 소속 회원 350명, 노벨상 심사위원, 그리고 스웨덴, 핀란드,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지역 교수들 이런 게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임 노벨상 수상자, 해당 분야, 유명 대학, 과학자들 이렇게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2,000명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 대학 중에는 유명 대학 중에는 한국도 포함된다고 합니다. 그거야 어쨌든지 왜 굳이 지금이 6월 달이잖아요. 근데 스웨덴과 핀란드를 한국의 대통령이 가셨을까? 무슨 어떤 기획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?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.